4주차 데이터 분석 입문 세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시간 또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확률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 또 분포라고 하는 것을 또 왜 배워야 되는가, 또 확률 변수의 의미, 그에 따른 우리가 확률 분포 표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와 관련돼서 확률 변수가 도입되면서 이제 기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확률을 고려하여 구한 평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냥 우리가 빈도의 개념에서 평균과 좀 다른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대값은 확률 변수에다 대응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해서 구할 수가 있던 거였죠. 그 다음 분산이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걸 실제 예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서는 그런 기대값 개념에서 알아야 될 몇 가지와 그 다음에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기대값의 성질 또는 뭐 분산의 성질 나와 있는데 보세요. x하고 y가 확률 변수이고 a와 b는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10에 대한 기대값은 10인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100에 대한 기대값은 100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상수에 대한 기대값은 a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a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시험 점수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30점, 40점, 50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그것의 평균은 40점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시험 점수가 너무 낮아서 10점씩 다 점수들을 올려준 평균도 10점만큼 늘어나겠죠. 또 있는 점수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를 30, 40, 50인데 두 배를 해서 60, 80, 100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기대값도 두 배가 되잖아요. 80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대값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기존 확률 변수에다 a를 곱하면 기대값도 a배가 되고 플러스 b 일정 값들을 더해주면 그만큼 기대값도 늘어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기대값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a를 앞에 끄집어내서 a의 기대값 x 플러스 마이너스 b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된다 이런 겁니다. C는 확률 변수가 X, Y 두 개 있을 때니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D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X란 확률 변수와 Y라는 확률 변수를 곱한 것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을 구해서 곱한 것과 같다. 이것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확률 변수 X와 Y가 서로 영향이 없을 때, X와 Y가 서로 독립일 때 그렇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 Y가 독립일 때 성립되는 그런 성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분산의 성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산이라는 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의 정도, 퍼져 있는가의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00에 대한 분산은 흩어짐이 전혀 없죠. 그냥 100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수에 대한 분산은 0입니다. 무조건. 상수에 대한 분산은 0이다. 그래서 베어리언스 1000 이것도 0이고요. 베어리언스 1억 이것도 0입니다. 두 번째 B를 보면 분산은 편차를 제곱해서 기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제곱한 건 음수가 없죠. 그래서 분산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베어리언스 X 플러스 마이너스 B 30, 40, 50에 똑같이 10점씩 더해줘서 40, 50, 60도 자리의 흩어짐이 변화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확률 변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b 상수만큼 더해주고 빼주더라도 분산은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베어리언스 x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분산을 구할 땐 그 제곱을 해서 구하잖아요. 편차를 제곱해서. 그래서 베어리언스 ax 그러면은 x의 a배를 하면은 분산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곱해서 구하기 때문에 a가 아니라 a의 제곱이 돼서 밖으로 나와서 베어리언스 x가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요. D를 보면은 베어런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는 X 앞에 AB가 있으니까 A 제곱이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것은
상수항을 더해주고 빼주는 건 분산에 영향을 주지 않죠.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제곱 비어런스 x가 됩니다. 여기 또 단 뭐 xy가 독립일 때 이런 말이 돼 있는 건요. 이거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잖아요. 그래서 이건 비어런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by 그러면 어떻게 된다? a의 제곱 비어런스 x 플러스 b의 제곱 비어런스 y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독립일 때는. 여기서는 식은 적어놓지 않았네요. 슬라이드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가 확률 변수와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나타낸 게 이제 확률 분포였습니다. 근데 이 확률 분포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확률 변수가 이산형인지 연속형인지에 따라서 확률 분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산형일 때는 이산형 확률 분포, 확률 변수 x가 연속형일 때는 연속형 확률 분포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앞서 동전 던지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전 던지기 x를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앞면이 일어나는 횟수 x를 그 확률 변수라고 하면 x는 0, 1, 2, 3 이렇게 네 가지였죠. 그러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값들이 뭐예요? 그렇게 이산적인 값이잖아요. 0, 1, 2, 3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보면은 뭐 2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수, 2번 던져서 나오는 앞면의 수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뭐예요? 0이든지 1이든지 2가 되겠죠. 또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금의 값, 그걸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뭐예요? 1이든지 2든지 3이든지 4든지 5든지 6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적 확률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각각의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거기 뭐 fx와는 px완 등등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응되는 확률 함수 fx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값이 매겨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률 질량 함수다. 그래서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키라든지 몸무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는 그 연속적인 값이죠. 적절한 구간 내에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160cm에서 170cm 키의 종류는 뭐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확률 질량이라는 표현 대신에 확률이 어떤 구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가, 몰려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해서 첫 글자 PDF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x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가로축은 이제 x를 두고요. 그 확률 변수 x에 따라서 y축에는 확률 변수의 값, 그 이제 밀도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대부분 이제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입문에서 여러 가지 분포를 다루는데요. 이산형 확률 분포는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게 될 거고요. 이항 분포에 있어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초기화 분포, 또 포화송 분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세 가지 분포들은 뭐 다른 데도 여러분들 이용되는 분석 방법이 있지만요. 특히 품질 관리 같은 데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으면요. 제품들을 묶어놓은 걸 롯이라고 합니다. 롯. 그 롯 한 중에 패키지 몇 개 이하면 이것을 분량으로 판정할 것인가 아니면 양품으로 판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량품의 개수 그런 것들을 합격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품질 관리에선 그런 걸 하는데 이항 분포, 초기화 분포, 포화송 분포는 아주 굉장히 폭넓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분포는 이제 하나하나 분포를 배우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뭐 정규 분포라든지 또는 T 분포라든지 카이제곱 분포라든지 F 분포라든지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분포들은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받기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은 연속형인 거죠. 그런 것들이 한 예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먼저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이산형 확률 분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제 이항 분포라는 걸 배울 텐데요. 이항이라는 건 항이 두 개라는 거거든요. 항이 두 개다. 성공 아니면 실패 이런 항이 두 개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형태의 자료를 다루는 분포인데요. 그것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험 조건은 동등한 상황에서 합니다. 근데 결과가 딱 두 가지 결과만을 가지는 시행입니다. 딱 두 가지 결과만을 가지는 시행입니다. 이런 경우를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험을 한다든지 시행을 한다든지 그 결과가 딱 두 가지니까 하나를 성공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실패라고 할게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딱 두 가지입니다. x가 1이면 성공, 0이면 실패 이런 거죠. 이런 확률 변수는 이제 베르누이 시행을 따른다라고 하는데요. 베르누이 시행은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첫 번째, 시행은 항상 뭐다? 두 가지 결과만 나타난다. 그래서 편의상 그거를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구분한다. 그럼 두 번째, 성공 확률을 P라고 하면 실패 확률은 Q고 Q는 바로 1-P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앞서한 시행 결과가 그 다음 시행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게 다시 동전을 던졌을 때 뒷면이 나오는 거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다시요. 베르누이 시행은 세 가지, 두 가지 결과 성공과 실패로 한다. 성공 확률은 P다. 실패 확률은 1-P다. 매 시행은 앞서한 시행 결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독립이다 이런 거죠. 예를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을 생각해 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이잖아요. 홀수 눈금 나오면 성공, 짝수 눈금 나오면 실패라고 할 때 이것이 베르누이 시행인가 보면 1. 주사위를 던지면 홀수 아니면 짝수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홀수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짝수가 나오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과만 갖는다. 두 번째, 그럼 성공 확률은 뭐다? 6가지 중에 홀수 3가지, 6분의 3, 2분의 1이고요. 역시 실패 확률도 6가지 중에 3가지 짝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 P가 2분의 1이고 1-P 또한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주사위를 던질 때 처음에 눈금이 1이 나왔건 2가 나왔건 그 다음번에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매 시행 결과는 독립이다 이거죠. 이런 시행을 뭐라고 한다?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앞서도 품질 검사 관련해서 했는데 어떤 제품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상황이 두 가지죠.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가 생존을 했는가 이것도 상황이 두 가지죠. 어떤 세일즈맨이 판촉 활동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것도 상황이 두 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베르누이 상황은 우리 현실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 베르누이 시행과 연관된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의 첫 시작입니다.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항 분포는 뭐 고등학교 과정에도 나오고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1학년 때도 또한 저한테 굉장히 자세히 배워서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 해서 여러분들 영어 용어 바이노미알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세스로 이런 이항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바이노미알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이항 분포는 무엇인가 하면은 동전 던지는 것도 베르누이 시행이죠. 또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냐 홀수가 나오냐 이런 것들도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10번의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10번의 동전 던지기 시행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럴 때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성공한 횟수를 확률 변수로 두는 겁니다. 성공한 횟수. 그러면 10번의 동전 던지기에서 성공을 앞면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0, 1, 2 해서 10까지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부터 해서 n까지 이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베르누이 시행은 앞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이항분포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률 변수 x는 뭐라고요? 확률 변수 x 꼭 기억하세요.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 이런 겁니다. 동전을 10번 던지기 했다. 베르누이 시행이죠. 앞면이 나오는 걸 성공이라고 했다. x가 7번 앞면이 나왔다면 성공 횟수는 몇 회? 7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확률 변수 x 값이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성공한 횟수인데요. 확률 변수 x가 물결 표시 b 가로 열고 n, p 가로 닫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하거든요. 그럴 때 이건 이렇게 읽는 겁니다. 확률 변수 x는 n, 시행 횟수가 n이고 매 시행 시 성공 확률이 p인 이항분포 b를 따른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면은 px라고 하는 것은 동전 던지기 할 때 이런 거죠.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이런 거죠. 또는 동전 던지기 10번을 했을 때 앞면이 7번 나올 확률 이런 거죠. 성공한 횟수. 그래서 px의 x는 성공 횟수니까요. n개 중에 x번은 p의 x승, 성공이 x개 나오고 실패 1-p가 나머지 n-x개 나온다.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확률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성공한 횟수는 x는 0부터 해서 어디까지다? n까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기서 p는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예요? 매 시행할 때마다 결과가 두 가지인데 성공할 확률을 p로 두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눈금이 나오면 성공, 3, 4, 5, 6이 나오면 실패라고 해보세요. 주사위를 10번 던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 p, n이 얼마? 10, 10번 던졌다고 했죠. 성공 확률 p는 1, 2 눈금이 나오면 성공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2, 3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럴 때 성공한 횟수, 즉 주사위가 1 또는 2의 눈금이 나온 횟수가 7번일 확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컨비네이션 10번 중에 7번 주사위가 성공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10 컨비네이션 7, 성공률 3분의 1의 7승, 3분의 2의 3승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럴 때 이항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여러분들 유도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쉽게는 이런 거죠. 베르누이 시행은 확률 변수 x가 0 아닌 1이죠. 그렇죠? 대응되는 확률은 0일 때가 얼마예요? 1-p고 1일 때가 얼마예요? p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면 0 곱하기 1-p 더하기 1 곱하기 p에서 p가 나오잖아요. 베르누이 시행 이제 한 번 했을 때 n번 하면 어떻게 돼요? 연변식에는 p에다 앞에 n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np가 됩니다. 분산 또한 0의 제곱 곱하기 1-p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p 빼기 평균의 제곱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p의 1-p가 되잖아요. 그렇죠? n번 베르누이 시행을 했다. 그래서 그 앞에 n이 곱해지면 분산은 np 1-p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거기에 이제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동전을 4번 던져서 앞면이 나타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가는 뭐가 돼요? 4번 던져서 앞면 x는 0이든지 1이든지 2든지 3이든지 4가 되겠죠.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최대 4번이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x가 취할 수 있는 게 이산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면 항상 앞면 아님 뒷면이 나오잖아요. 결과는 두 가지니까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근데 앞면이 나타나는 거에 우리 관심을 뒀으니까 성공 확률은 얼마? 2분의 1. 실패 확률도 얼마? 2분의 1입니다. 그 동전을 던지는 건 매 시행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그래서 베르누이 시행을 몇 번 한 겁니까? 4번 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따른다. b 가로 열고 시행수 몇? 4, 콤마 성공 확률 얼마? 2분의 1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항분법 b 가로 열고 4, 2분의 1을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항분법인 경우만 알면 평균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4 곱하기 np니까 n이 4고 p가 2분의 1이니까 평균이 2가 되죠. 분산은 npq를 하니까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2분의 1 그러니까 1이 됩니다. 표준 편차는요. 분산에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죠. 1에 루트를 씌우니까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확률 변수 x가 무엇이다? n번의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한 횟수이다. 기호로는 x는 b 가로 열고 n, p로 표현한다. 여기서 x는 성공 횟수고 n은 시행수, p는 매 시행시 성공 확률이다. 그럴 때 이항분포에서 그 확률 계산은 성공 횟수가 x개일 확률은 ncx, 성공 p가 x승, 1-b, 실패가 n-x승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이항분포에 있어서 자료의 중심이 되는 평균은 np고 분산은 np1-p이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머릿속에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그 아래 슬라이드에 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항분포에 대해서 적어놨는데요. 성공 확률 p가 0.5일 때 0.5 그럼 실패 확률도 0.5가 되겠죠. 그럴 때는 기대값이 뭐죠? np였죠 여러분들. np에 대해서 양쪽이 쌍둥이 대칭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n하고 p를 곱한 건 평균을 말하죠. 5보다 크거나 또는 n의 p 대신에 1-p를 곱한 게 5보다 크거나 그럴 때는 충분히 샘플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후에 배우지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 그 표본 뽑은 것의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게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뒤에 나오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표본의 크기가 충분할 경우 정규 분포에 근사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은 P가 0.1보다 작다는 건 성공 확률이 되게 작다라는 거죠.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성공이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N이 50,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 이겁니다. 즉 P, 성공 확률은 매우 작고 시행수 N이 충분히 클 때 이것은 포화송 분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항분포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포화송 분포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앞서서 그냥 언급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는 여러분들 확률과 관련되는 그 다음에 분포와 관련되는 그리고 이항분포라고 하는 이산형 확률 분포의 첫 번째 그 앞서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하는 특징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소화하고 그리고 혹시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반복해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4주차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듣는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제가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단은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